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디자이너 하드입니다. 바로 쓰는 포토샵 CC 비하인드 영상 6번째 중에 마지막 6번째예요. 타이포를 강조한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배경 이미지보다 텍스트를 더 강조한 타이포 포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타이포를 강조한 포스터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깔끔하게 배치하고 다양하게 변형하는 방법에 신경 쓰면서 실험해 볼게요. 역시 예제 자료는 밑에 있는 더보기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포토샵까지 켜주셨으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포토샵을 켜시고 파일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는 B4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위에 있는 인쇄, 프린트 탭을 눌러주시면 인쇄 용지들 나오죠? 플러스 버튼 클릭하면 더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 B4를 클릭해 주시면 옆에 세팅이 이렇게 되죠. 원래 B4 사이즈는 250에 353mm로 세팅이 되는데 실제 인쇄했을 때 이 상하 좌우가 조금씩 잘리는 것을 대비해서 각각 2mm씩 크게 만들 거예요. 그럼 폭은 4mm 늘어나야 되고 높이도 역시 4mm 늘어나야겠죠. 용지의 방향은 세로로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지, 아트보드는 체크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밑에 있는 해상도는 300 그대로 두고요. 색상 모드는 인쇄할 거니까 CMYK로 설정해 줄게요. 이대로 파란 버튼 클릭해서 제작해 주시고요. 실제 인쇄물 사이즈인 B4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꺼내 줄게요. 메뉴 중에 보기, 안내선, 새 안내선 레이아웃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열과 행은 모두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여백만 체크한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는 모두 다 2mm로 설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하좌우 2mm씩 여백을 가진 안내선이 세팅이 되죠. 이 안쪽 영역이 실제 인쇄될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안내선을 한번 더 꺼낼 거예요. 텍스트를 다양하게 배치할 거기 때문에 그 배치를 도와줄 안내선을 꺼낸다고 생각해 주시고 보기, 안내선, 새 안내선 레이아웃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열과 행 모두 다 체크해 주세요. 열 밑에 있는 번호를 7로 설정해서 세로로 7등분하는 안내선을 꺼내 줄 거고요. 밑에 있는 간격은 5mm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7개의 열 사이사이 간격이 5mm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안내선 여러 개가 세팅이 된 거죠. 행 밑에 있는 이 번호는 10으로 설정해서 세로로 10등분을 해줄 거고요. 여기 있는 간격 역시 5mm로 설정해 줄게요. 밑에 있는 여백 체크해 주시고 이번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모두 12mm로 설정할 거예요. 자, 아까 2mm로 설정했잖아요. 그 안쪽으로 1cm씩 더 들어온 여백이 추가로 설정이 된 거죠. 이 상하좌우 1cm만큼의 여백은 중요한 영역은 넣지 않는 영역이에요. 안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인쇄했을 때 이 영역이 잘려나갈 수도 있고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텍스트 같은 것들은 넣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체크박스는 해제를 한 상태여야 저희가 이전에 설정해 놓은 안내선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새로운 안내선을 추가로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글씨를 여러 개 배치할 건데 맨 위에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쓰는 글씨는 큰 텍스트, 메인 텍스트라고 생각하고 폰트 굵기도 굵은 거, 글씨 크기도 크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폰트 종류를 클릭해서 저는 산돌 프레스의 베이직체를 사용할 건데요. 이건 어도비 폰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 중 하나니까 활성화시키셔서 똑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가지고 계신 폰트 중에 이렇게 비슷한 거 하나 골라주셔도 괜찮아요. 글씨 크기는 좀 크게 63포인트 정도로 설정하고요. 글씨의 색상을 클릭해서 빨간색 계열로 설정할 거예요. 저랑 똑같은 색깔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CMYK 숫자를 저랑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열어놓은 이 창이 CMYK 인쇄용 창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헥스 코드보다는 옆에 있는 이 숫자를 입력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확인 눌러주시고 정렬은 왼쪽 정렬을 클릭해 줄게요. 자, 저희가 만든 이 여러 개의 안내선 열 중에 첫 번째 있는 열의 왼쪽 부분을 딱 클릭해서 글씨를 써줄게요. 타이포그래피라고 써줄 거고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씨 마무리하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첫 번째 행의 중간쯤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모두 소문자로 써졌는데 이걸 모두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요. 옆에 있는 속성 패널에 밑쪽으로 쭉 내려가면 타입 옵션, 문자 옵션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다 대문자로 바꿀 수 있어요. 혹시 버전에 따라서 속성 패널이 저와 다르게 생기신 분들은 옵션 바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문자 패널 열어주시고요. 문자 패널에 똑같은 모양의 버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대문자로 똑같이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속성 패널은 레이어 패널에 종속되어 있는 패널이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에 무조건 이 타이포그래피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제대로 바뀔 거예요. 자, 이번엔 밑에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이 태스크바는 그냥 드래그해서 옆에다 이렇게 치워 놓으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줄에 이 R 밑쪽에 왼쪽 한번 클릭. 글씨는 타이포 월드라고 한번 쳐볼 거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를 마무리하고 역시 전체 다 대문자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건 좀 덜 중요한 글씨라고 치고 글씨의 폰트를 바꿔줄게요. 저는 봉고딕체, 그 중에서 헤비체를 설정할 거예요. 글씨 크기는 아까보다 좀 더 작게 한 46포인트 정도로 설정할 거고요. 혹시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온다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직접 클릭 앤 드래그로 보면서 조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글씨의 위치는 위쪽으로 좀 옮겨줄 건데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위방향 키를 누르면 1픽셀씩, 컨트롤 Shift 위방향 키 누르면 10픽셀씩 옮길 수 있어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도구가 이렇게 이동 도구로 바뀌잖아요. 이동 도구인 상태에서 상하좌우 방향키를 눌러서 1픽셀 혹은 Shift 방향키를 눌러서 10픽셀씩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글씨는요, 일부분 살짝 가려서 변형을 살짝 해줄게요. 우선 가릴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도구 중에 라쏘 툴, 올가미 도구를 우클릭해 주시고요.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 폴리고널 라쏘 툴을 클릭해 줄게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좀 올려서 확대를 해주시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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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삼각형 모양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 건데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이 레이어 마스크 버튼 있죠? 얘를 그냥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영역만 보이게 되는데 Alt 누른 채로 클릭하면 반대로 선택된 영역만 가릴 수가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를 Alt 클릭해보면 마스크만 볼 수 있는데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해당 레이어가 안 보이는, 가려지는 부분이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해당 레이어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혹시 위치나 이런 걸 조금 변형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사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사슬을 해제해 주시고 마스크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 크기랑 위치, 회전값 등을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다 되셨으면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사이를 잠그고 싶으면 레이어와 마스크 사이 빈 부분을 딱 클릭해서 사슬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른 글씨를 써볼게요. 다시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한 칸 띄어서 그 밑에 칸에다가 한번 딱 클릭해서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2024-01-01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글씨 폰트는 패밀리만 조금 얇은 걸로 바꿔줄게요. 봉고딕 레귤러체 설정하고요. 글씨는 작게 8포인트 정도로 해볼게요. 위치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 칸의 중간쯤으로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번엔 좀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왼쪽에 괄호를 하나 넣어볼 거예요. 이런 괄호나 따옴표, 쉼표, 문장 부호들을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에서 꾸미는 용도로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딱 클릭해 주시고 왼쪽 괄호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글씨 두께는 좀 두꺼운 헤비체로 고르고요. 크기도 크게 해서 눈에 잘 띄게 설정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괄호의 중간쯤이 이 간격에 걸리게끔 이렇게 배치해 볼 거예요. 지금 만든 이 여러 개의 안내서는 텍스트나 이미지의 배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무조건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가이드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금은 벗어나서 자유롭게 배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글씨를 배치하실 때는 글씨를 왼쪽부터 읽잖아요. 글씨의 왼쪽 부분을 안내선에 맞춰주시는 게 사람들이 시선을 따라가기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끝나는 부분을 맞출 수도 있지만 맞춰도 괜찮지만 보통 기준은 왼쪽으로 잡는 편이에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하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볼게요. 컨트롤 이제 떼시고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큰 따옴표를 입력해 볼 거예요. 컨트롤 엔터. 자, 근데 보통 큰 따옴표는 오른쪽에 있으면 닫히는 큰 따옴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해 줄게요. 바깥쪽을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눌러서 딱 180도 회전하시고 이동도 안내선에 이렇게 중간쯤 맞춰가지고 배치해 주시면 돼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Alt 누른 상태로 휠을 좀 내려서 축소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글씨를 써볼게요. 한번 딱 클릭해서 글씨는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템퍼 입숨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글씨는 90도 회전을 할 거예요. 물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하셔도 되고요. 옆에 속성 패널 보시면 여기에 트랜스폼, 변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꺽쇠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위치나 크기, 각도 등을 숫자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각도를 90으로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90도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폰트랑도 바꿔볼게요. 봉고딕체 중에 저는 볼드체를 설정할 거고요. 크기는 작게 15포인트로, 위치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글씨의 시작되는 부분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행에 이 오른쪽 부분과 딱 맞게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안내선을 여러 개 만들고 다양하게 배치를 해주면요. 안내선을 끄고 봤을 때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자동으로 눈에 그려지면서 조금 더 정돈된 지면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안내선을 껐다가 켰다가 해가면서 이렇게 작업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는 단락을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어, 그러니까 글씨를 한번 땅 클릭해서 썼었는데 이번에는 산문을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위치는 타이프 월드 밑에 칸에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부터 클릭 앤 드래그해서 4칸을 차지하게 단락을 만들어 볼게요. 영역이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고요. 위에서 바로 글씨 크기는 11포인트로 조금 작게, 폰트 두께도 아까보단 좀 얇은 레귤러체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리고 단락을 여러 개 배치할 건데요. 지금 왼쪽 정렬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 글씨가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끝나거든요. 양끝으로 딱 맞춰서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요. 옆에 있는 단락 패널 혹은 속성 패널 밑에 들어가도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게 양끝으로 맞춰서 정렬하고 맨 밑에 줄만 왼쪽 정렬을 하는 메뉴예요. 잡지 페이지나 산문이 많은 지면을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정렬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정렬된 게 확인되죠. 자, 왼쪽에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복제할게요. 컨트롤 J 복제하시고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딱 맞춰서 이동해주세요. 자, 그리고 단락 크기를 줄일 때는요. 컨트롤 T 말고요. 한번 땅 클릭하면 단락이 활성화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한 칸만 차지하게 줄여졌고요. 지금 여기 있는 플러스 표시는 이 단락을 벗어난 글씨가 더 있다 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일부분 잘라줄 거예요. 자, 확대를 좀 해보시면 자, 여기 쉼표 있죠? 여기부터 지워줄게요. 그러니까 커서를 쉼표 왼쪽에 클릭해서 위치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이 커서 뒤에 아래에 있는 모든 문자가 선택되거든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 온점을 입력해 줄게요. 컨트롤 엔터 마무리하고요. 자, 방금 썼던 이 단락 2개는 대문자가 아닌 게 보기 더 편할 것 같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레이어 패널에서 2개의 레이어 모두 클릭해 주시고요. 문자 옵션에 첫 번째 있는 올캡 모두 대문자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산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소문자로 쓰는 게 가독성이 더 좋겠죠. 물론 지금은 의미 없는 더미 텍스트가 있을 뿐이지만 실제 내용이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면서 가독성을 고려하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방금 만들었던 이 마지막 글씨 이 레이어 다시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J 복제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한 칸 띄어서 밑에 배치해 볼게요. 자, 이번에 이 단락은 좀 키울 거예요. 한번 땅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고 이번엔 아래에 있는 이 점을 드래그해서 밑으로 이렇게 키워 볼게요. 자, 그런데 단락은 커졌는데 글씨가 얼마 없으니까 비어 보이잖아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끝부분에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요. 문자, 로렘 입순 붙여넣기 클릭해 주시면 비어있는 영역에 의미 없는 더미 텍스트를 포토샵이 알아서 써줄 거예요. 레이아웃은 잡아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을 때 시안을 잡아보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컨트롤 J 복제,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한 칸 띄워서 배치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단락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한번 클릭해서 활성화해 두시고 이번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점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2칸 차지하게 이렇게 바꿔줬어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엔 여기 있는 폰트는 봉고딕체 볼드로 설정을 하고 지금 더미 텍스트가 많으니까 이건 포인트 되는 글씨라고 생각하고 전체 다 대문자로 설정해 볼게요. 글씨 크기도 다른 것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조금 크게 15포인트 정도로 설정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단락까지 만들어 봤어요. 자, 이번엔 마무리로 오른쪽에 좀 큰 글씨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빈 공간 한번 땅 클릭해서 로렘 입순 그대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얘는 중요한 글씨라고 치고 아까 처음에 썼던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폰트로 설정해 줄 거예요. 산돌 프레스체, 베이직체 설정할 거고요. 글씨 크기는 55포인트. 역시 모두 다 대문자인 상태예요. 90도 회전을 해줄게요. 위에 있는 트랜스폼 변형에 각도를 90 입력해 주시고 위치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아까 안전선으로 꺼냈던 영역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방금 만든 이 글씨는 조금 더 독특하게 변형을 하기 위해서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메뉴 중에 문자 클릭해 주시면 모양으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얘는 이제 문자가 아니라 도형이에요. 폰트 등은 변경할 수 없지만 모양을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도구 중에 검정색 마우스처럼 생긴 패스 선택 도구 있는데요. 얘를 우클릭해 주시면 직접 선택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클릭해 주시고 확대를 좀 해줄게요. 자, L부터 변형을 해볼 건데요. L이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잖아요. 이 왼쪽 꺾이는 이 부분을 왼쪽으로 쭉 늘려주기 위해서 선택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 영역 안에 있는 점들만 활성화가 딱 되거든요. 선택된 점을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Shift 눌러서 왼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안내선에 딱 맞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Shift는 일직선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밑에 있는 M도 해볼까요?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화면을 스크롤해서 보실 수 있어요. M의 왼쪽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이 부분은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추가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역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서 Shift 이렇게 눌러서 아까 했던 것보다 한 칸 더 왼쪽으로 길게 뻗어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가주시고 이번엔 P의 아랫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 드래그 하면서 Shift 눌러서 한 칸 더 길게 해줄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M도 해볼까요? M의 이 오른쪽 끝부분을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P보다 한 칸 더 길게 이렇게 뻗어주시면 돼요. 레이어 자체를 이동하고 싶으시면 이동 도구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 끝부분도 정확히 맞춰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는 마무리할게요. 글씨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써봤는데요.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배치해 줄 거예요. 이미지는 파일, 포함 가져오기, 플레이스 임베디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옆에 파일 탐색기 혹은 파인더 창에 나와 있으시면 여기에서 바로 클릭 앤 드래그 하셔도 돼요. 소스 파일 중에 타이포를 강조한 포스터, JPG 파일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크기를 키우면서 Alt 눌러주시면 중앙은 고정되고 상하좌우로 한 번에 키우실 수 있어요. 지면을 꽉 채워서 배치하시고 엔터 눌러줄게요. 자,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안내선을 잠깐 꺼주고요. 이 사진은 글씨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 순서를 바꿔줄 건데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일 때는 한 번에 맨 밑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메뉴 중에 레이어, 정돈 들어가면 맨 뒤로 보내기 메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4개의 단축키가 생각보다 많이 쓰여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레이어 중에 가장 하단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배경 레이어는 애초에 잠겨 있어서 이것보다는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이 배경 레이어는요, 나중에 이 문자를 수정할 때 이렇게 옮겨지면 좀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게 잠가주시는 게 좋거든요. 배경이 되는 타이포를 강조한 포스터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 잠금에 있는 세 번째 버튼, 모양은 이동 도구랑 똑같이 생긴 이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 레이어에는 이제 다른 작업은 가능하지만 이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동 도구로 드래그 해놔도 잠겨있다 라고 나오죠. 색 보정, 밝기 보정 등을 하거나 필터 등을 입히는 건 가능하지만 이동은 안 된다 라는 기능이 이동 잠금 기능이에요. 보통 배경은 이런 식으로 이동 잠금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여기 있는 이 글씨들을 한 번에 색을 바꾸고 싶을 때는 하나씩 레이어를 클릭해서 바꾸기보다는 그룹으로 묶어서 바꿔주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자들을 모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맨 밑에 있는 문자 레이어 클릭, 맨 위에 있는 도형 레이어를 Shift 클릭, 저희가 이건 도형으로 바꿨었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이름 더블 클릭해서 알아보기 쉬운 타이포 같은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색상을 하나 넣어줄게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 네 번째 버튼 클릭해주시면 첫 번째에 단색 있어요. 솔리드 컬러 클릭해주시고 넣고 싶은 색깔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C를 75, M을 9, Y를 22, K는 0으로 설정한 하늘색 계열을 한번 선택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방금 만든 색상 7, 그러니까 단색 레이어 있죠? 얘를 밑에 있는 그룹에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주시면 돼요. Alt 누른 상태로 레이어 사이를 클릭. 그럼 밑에 있는 레이어만큼만 해당 레이어가 보이게 되는 거죠.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해보시면 꺼졌을 때는 원래 레이어 색상, 켜졌을 때는 단색 레이어의 색상. 만약에 색을 또 한 번에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단색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항상 수정을 어떻게 하면 편할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수정 없이 한 번에 쭉 완성이 되는 디자인물은 아주 적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해 주시는 게 스킬 향상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앞으로 더 많은 디자인 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많은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rty. On the way to the lak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